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제 땅꾼학 개론 30편 그 부동산 공법 10분 강의로 뚝딱 원래 10편을 해드리기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것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루한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종료를 하면서 대신 왜 종료를 하고 어떻게 해나가는가 한번 내용을 보시면 합니다. 우선은 복부인 법칙, 집은 오래 놔두면 귀신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평생 3번 이상 이사 다니라고 그랬죠. 땅꾼의 법칙, 땅은 오래 놔두면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두고 금을 캐라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통 멀리 보고 시간에 투자하라고 그러죠. 뭐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투자하라. 이거는 미래를 본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는데 지금도 시방 우리는 아주 가히 그것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땅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바로 미래를 보는 습관. 아마 다음 편 시간에 제가 이제 사망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땅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땅아 너 어디 소속이니? 그래서 하늘에 있는 땅이다, 아니면은 땅 위에 있는 땅이다, 또 아니면은 도시에 있는 땅이다, 또 아니면은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있는 땅이다 라고 그래서 그러죠. 이거를 혹시 이제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농지가 있을 때 이 농지는 하늘에 있는 농지냐, 아니면 땅 위에 있는 농지냐, 아니면 도시에 있는 농지냐, 아니면은 비도시 지역이라고 우리는 농촌 지역에 있느냐라고 우리는 걸 농지나 또 임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요거를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가지고 이 농지의 앞이 이렇고 이 농지 이 임야의 앞이 이렇다라는 거,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미래 가치를 보라라고 우리는 거는 이 농지나 산이 하늘에 있는 산이냐, 땅에 있는 산이냐, 아니면 도시에 있는 산이냐, 농촌 지역에 있는 산이냐, 이것을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러는 건 이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농지가 주거 지역에 있으면 어떻고 상업 지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맹지라고 우리는 농지가 상업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그야말로. 왜 그러냐? 만약에 맹지라 하더라도 앞에 있는 토지에서 뒤에 있는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라 그래요? 절대 농지가 어쩌고 상대 농지가 어쩌고. 이거는 현재 있는 농지를 바라보는 거지 미래 가치를 보는 거야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한 대로 하위 계획은 농지 계획이나 도로 계획이나 공원 계획이나 산지 건축 토지에 대한 계획도, 건축이나 토지 있는 계약도 이거는 땅 위에 있는 계획이에요. 하늘에 있는 계획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상위 계획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위 계획이라고 안 그리고 개별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령을 개별법이라고 그래요. 혹시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력이 충분하신 분들 해당 시군의 담당자한테 가면은 이건 개별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위 계획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바로 뭐냐면 도시에는 있다, 뭐가 있다, 개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농촌에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토지가 도시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법대로 개발을 해야 돼요. 농촌 지역이다라고 그런 건 개발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개발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개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또 그 다음에 초지법, 이러한 개별법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바로 뭐냐면은 위에 있는 계획을 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비도시 지역 가면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분들이 실무에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수석 합격하셔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우기만 하셨죠.
이 내용을 잘 구분을 갖다가 적으시는데 잘 저걸 모르시는데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라고 그러면 수학이 똑같습니다. 수학을 공식을 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푸는 거예요. 공법도 이해를 하면 다 풀립니다. 외워서는 절대 안 풀립니다. 저희 대학의 제자님들, 특별히 공인중개사인 제자님들이 이구동성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 사업에는 또 뭐가 있냐? 이거는 여지껏 지금 1편서부터 7편까지 한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넣는 거를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로 도시를 만드는 거를 도시개발 사업이래요. 새로 도시를 만들었던 게 누구예요? LH죠. 그런데 이제는 LH가 안 오죠? 그러면 누가 하게 돼요? 땅 주인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사용 수용 방식에 의해서 환지 방식으로 나오죠. 원래 이 시간에 환지를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이걸 뭐냐면 별도로 몇 편의 시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도시계획 사업에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공인중개사분들 잘 아시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에 관한 규칙이 있죠. 이 규칙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52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년도 7월 1일서부터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은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매수를 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 미집행도 원래 지금 공법에서 나오는 이거에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의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별개로 나가서 해드리겠다. 또 여기서 그린벨트도 별개로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공법을 오늘 시간으로 마치고 곧장 다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 사업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사업이죠. 아마 오늘 일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6, 70년대 무조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개발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나왔던 거예요. 8, 90년대.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바로 도정사업으로 합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재개발이 나왔을 때 도심 재개발 사업법에. 근데 재건축은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 47, 48, 49조에 있는 부동이자 처리라든가 이러한 규정을 갖다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안 되겠다. 법을 만들어내자라고 그래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오면서 도정사업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별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나왔고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은 단독이냐 공동주택이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러는 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건 도시 저소득 주민입니다.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은 제가 일반 강의에서 흑수저라 그렇게 이제 표현해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인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 도정 사업을 할 때 차분차분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서부터 아까서부터 잠깐 얘기했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린벨트에 관한 거, 도정사업,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돼 있는 거, 그린벨트에 관련돼 있는 거 전부 제 강의 주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으시면 상당히 유리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도시환경 정비가 아니고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뉴딜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요걸 한번 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보세요. 70년대 재개발의 시동이에요. 80년대 재건축이 나온 거예요. 90년대 주거. 자, 여기 재개발에 재건축해. 재개발에 재건축해. 여기 사이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건설회사에서도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결국은 이게 바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정 사업의 3대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땅과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거. 재건축은 땅을 놔두고 건물만 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예요?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법령은 1990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됐다가 도정 사업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리면 단순하게 신축 주택 가격으로 보는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축 주택 가격에다 지역 가치가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강남하고 붙어서 싸워봐라. 여기다 상업 기능까지 포함해 주겠다. 그게 뉴타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정비 촉진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야 살아나라, 골목아 살아나라, 지역아 살아나라.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5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자, 현재 이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웬만한 동네 재건축 재개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도 거의 이제 종료되죠. 이제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염두하시기 바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봐보면은 농촌 지역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시간이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은 개발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도시 지역은 있어. 우리나라 83%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지역은 뭐냐? 면적이 크다라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거는 비도시 지역은 지역인 농촌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집어넣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라. 이게 면적이 크다 그랬는데 면적이 얼마 대상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중규모예요. 이때 바로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과거에는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되냐?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선 제2종이에요. 도시 지역에선 1종이에요. 근데 이제 합쳐버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면적이 중규모일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적다, 이게 조그만 면적이다. 이때 그 유명한 개발행위 허가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 적치, 토지 분할 5개의 사항은 나와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면적이 적으니 개발행위 허가로 가세요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게 비도시 지역이라는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나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 시간서부터 환지 방식, 그린벨트 방식,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농지와 임야에 관련된 제도, 여기다가 플러스 지역, 각 지역을 개발 계획을 하는데 다음 편 시간 봐보세요. 자, 지금이 2020년 2월 달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다 제자 한 분이 제가 전라남도 영광으로 이번에 귀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새만금, 영광의 바로 위가 새만금이니까는 전라북도죠. 바로가 위가 고창이고 고창 위에 이제 부안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교수님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취합을 했어요. 취합을 해서 바로 오늘 갖다가 모임을 간단하게 해주면서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은 지역 개발을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다음 편 시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음 카페에 다음에 황막사,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번 다음 편 30편 강의하는 자료를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올려놔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 가지고 어떻게 지역 분석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